AI는 글을 들어와서 막 읽어보고 스크롤 내려가면서 이미지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다 컴퓨팅 리소스가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질문하면 몇 초 안에 답을 줘야 되잖아요. 진짜 순식간이에요. 네. 순식간에 여기 손가락에 걸리는 거 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어제 엔비디아 GTC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젠슨왕 0을 봐요. 영을 농담이고 네. 이게 뭐냐면 말투를 봐요. 어. 이 사람이 작년에 안 쓰던 단어가 새로 나온다. 네. 자, 이 사람이 뭔가 어떤 고민을 하는 것 같다. 그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더 살려보려고 이렇게 뭐 말을 하거나 예를 들어 쓰는 쪽이거든요. 젠슨왕 스타일도. 그래서 봤더니 그 고민에 봉착을 했습니다. AI를 가지고 에이전트 AI라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벌 거냐. 네, 중요한 문제. 네, 그래서 그때 소프트웨어 산업을 치고 들어가서 여기를 죽이고 이 시장을 먹으러 갈 거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돈을 벌거리를 만들 거냐인데 아마 이제 이쪽에 대한 고민이 아마 올해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막 다 계획이 다 돼 있는데 결국 돈 벌 수 있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못 보여주니까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맞아요. 거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AI를 가지고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거는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뭐 GPU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그 안에 앱스토어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돈을 번 사람들 많잖아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모델링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좀 에이전트 AI에서는 좀 대한민국이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제 영상이 됐지만 네. 스타트업들 중에서 대박 나는 게 꽤 나올 것 같다가 이게 저의 얘기였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 AI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너무 버거운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더 이상 멀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걸 전문으로 이제 알려주실 오늘 이번에 책도 내셨는데 네. 이재홍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요즘 AEO, GEO라고 불리는 AI 답변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브랜드나 회사명이 언급이 안 되고 있으면 언급되고 추천이 더 잘 되도록 하게 만드는 엔진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카이스트 산업공학과를 나오고 정식 커리어는 제일기획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업계에서 기획 마케팅 업무를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는데 창업의 꿈을 항상 갖고 살았어요. 네. 그러다 이제 더 늦으면은 이제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3년 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창업을 뛰어들려고 하는데 제가 기획 마케팅만 했으니까 뭔가 개발자 코파운더를 찾으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개발자가 떠난다고 하는 순간 제품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2번을 겪고 개발을 직접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그 동남아의 물가 싼 데 가서 막 방콕 하면서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개발 공부만 이렇게 1년을 하는데 커서 나오고 클로드 코드 나오고 하면서 이제 제가 딱 문법 뗐는데 대신 써주는 애가 나온 거예요. 그쵸. 속도가 네, 그러니까 저는 얘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딱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이제 갑자기 물결을 타고 그리고 제가 또 동남아에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친구가 없잖아요. 네. 하루 종일 AI만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업력이 있으니까 뭔가 트렌드나 아는 게 있는데 뭐 AI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아닌데? 이거 좀 옛날 얘기인데? 하는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는 1년 전에 캐치를 하고 왜 그러지? 이게 왜 완벽하지 않지? 그걸 파다 보니까 얘는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뭔가 인터넷에 있는 거 기반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인터넷에 뭔가를 잘 해놓으면 AI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스타트업까지 왔습니다. 저 이거 이게 너무 사업가다. 공감돼요. 저는 1년 전에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잖아요. 왜 자꾸 틀린 거를 GPT로 검색해서 갖고 와? GPT 검색하지 마. 저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저는 그치. GTP랑 맨날 싸웠거든요. 틀린 정보 계속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챗GPT한테 팩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라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막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명령어가 뭐 따로 뭐 잘 나오는 명령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AI가 그러니까 AI가 이미 그 인터넷에 있는 거 기반으로 답을 하는 거는 저희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 결국에 이 인터넷에 더 적합한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해놔야 이게 AI가 아는 척하는 걸 되게 맞아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막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서 그냥 뭘 답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게 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머신러닝도 그래서 이제 고품질의 데이터를 학습한 거랑 네. 저품질 데이터 학습한 거랑 서로 다르다 했었던 게 그런 이유였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터넷상에는 그 가짜뉴스 너무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 가짜뉴스 이런 것도 제가 원래 제 책에서 되게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데, 원래 이 책이 제가 세일즈를 위한 책이 아니라 저는 저의 이 스타트업을 하는 저의 비전과 철학을 담고 싶었어요. 원래 원제가 AI 진실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이냐. 네. 근데 여기 뭐 그림에도 있지만 진실이라는 게 되게 픽스돼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뷰에서 유리한 걸 진실로 택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전쟁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미사일을 막 쏘고 하면은 미국 쪽에서는 위험 분자를 초탕하는 거고, 그렇죠. 이란 쪽에서는 날벼락 맞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막 침범하는 거고. 그럼 진실은 뭔가? 음. AI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냥 정복하면 그 역사책 다 태워버리고 네. 새로 쓰고. 네,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그쵸. 그러니까 승자가 쓰는 게 진실인 거는 이 프레임은 변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정복이었고 나중에는 뭐 인쇄 매체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인쇄하는 미디어가 진실 쓰고, 그래서 내부자들 영화 보면 막 쓰시는 그렇죠. 분이 예, 막 이렇게 막 그쵸. 아다르게 쓰면서 진실의 흐름을 막 만들어가는 그쵸.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매스미디어나 이런 SNS에서도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G드래곤 요즘엔 다시 영웅이고 원래 위치로 오셨지만 몇 년 전에 막 논란 많았죠. SNS에서 말투 이상하다, 어눌하다, 막 저 분명히 약했다, 막 진짜 몰아가기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게 약간 진실처럼 돼버렸었는데, 근데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비운의 선택을 했으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주변에서 이런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진실을 보호해주고 싶고 하는 미션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진짜 돈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를 누군가는 다 한다. 요즘에 보면은 특히 이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이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쪽에서 이런 걸 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종교계로 따지면 이단이나 이런 데가 더 되게 집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AI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이상한 답변 나와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심각한 이슈고 중요한 거라서 저는 이거를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웃기지만 그래도 좀 정도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 보통 책을 쓰신 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먼저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좀 올바르게 차를 활용하고 뭔가 좀 길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또 광고계에 오래 계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 AI를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계로 더 해보자가 된 거니까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마음 먹고 사실 아이템을 여러 개를 계속 출시했었어요. 얘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장이 선택하는 거지. 딴 거는 했어요. 막 AI 멘토가 막 제가 다이어리 쓰면은 막 아니면 투자 일기도 올리면 막 차트 분석 대신 해주는 것도 만들었는데 관심 없고. 뭐 사야 되는 걸 이길 수가 없잖아. 그 질문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되게 다양한 걸 막 출시 계속 했는데 이게 그냥 시장에서 선택받은. 네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원래는 보통 그 알고리즘 탄다고 하잖아요. 알고리즘을 타고 퍼지면 뭐 가짜뉴스든 뭐든 막 삽시간에 이렇게 퍼지고 하는데, 그럼 이제 알고리즘 시대는 가고 AI의 선택을 받는 시대가 그럼 온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AI가 답변 해주잖아요. 물어보면. 그러면 AI가 주로 참고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뭐 따로 있나요? AI가 주로 참고하는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인터넷에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네이버 블로그나 뭐 글이 어디 올라가 있다고 해서 AI가 그걸 읽고 갈 수 있냐?가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갭이 있거든요. AI는 글을 들어와서 막 읽어보고 스크롤 내려가면서 이미지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다 컴퓨팅 리소스가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질문하면 몇 초 안에 답을 줘야 되잖아요. 진짜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여기 손가락에 걸리는 거 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죠. 여기 걸린다는 게 뭐냐면 사이트 안에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뭔가 이 봇들, 크롤러나 이런 것들이 가져갈 수 있게 구조화해서 띄워놓는 게 있어요. 요것만 가져가는데 여기에 그 메시지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메시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 걸리기 위해서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AU, GU, 뭐 생존 전략이란 네. 책이라는 게 여기 커버에 있다고 AI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있어야 이런 책 하는 거죠.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 데이터 순으로 가져가는데요. AI 모델마다 튜닝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 내부적으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유튜브, 레딧, 글로벌 뉴스 미디어, 커뮤니티 사이트 여기 순서대로 일단 긁는다. 근데 거기에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쭉 내려가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어쨌든 인터넷을 긁어요. 근데 한국에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브랜드 하시는 거기에 데이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답을 하는 거고. 그러면 유튜브 뭐 이런 거에 무조건 내 정보가 올라가긴 해야 되는 거네요. 걸리려면. 올라가야죠. 근데 또 이게 제가 많이 뭐 말씀드리는데 유튜브가 보통 전인구님은 안 그러시지만 대부분의 이제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은 후킹에 집중하고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썸네일이나 제목이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클릭만 하게 만들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모 연예인은 오늘 폭로합니다 했는데 폭로한 게 없어. 그럼 또 거짓 뉴스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어지는 AI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이즈예요. AI가 가져갈 수 있으려면 제목 이런 거에 명확하게 메시지가 들어가고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챗GPT, 제미나이 뭐 이런 게 다 그 순서가 다른 거예요? 모델마다 이제 회사의 정책을 따라요. 네네. 특히 이게 좀 정책이 유별난 데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록인데 거기는 이제 뭐 성임 이런 것도 다 오케이. 근데 다른 데 되게 강하거든요. 강하죠. 그런 튜닝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약간 플랫폼별로 뭘 좀 선호하는지 뭐 유튜브라든가 좀 이런 선호하는 수를 좀 대략 들어볼 수 있어요. 그건 계속 바뀌니까. 계속 바뀌어요? 네, 바뀌고 모델 나올 때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개를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하다 보니까 부딪혀서 아는 그냥 느낌인 거잖아요. 옛날에는 볼 수가 있었어요. 순서대로 어디가 많이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네. 파악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이 산업이 나왔잖아요. 다 가렸어. 업계 비밀이 됐구나. 그리고 모델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창과 방패예요. 그 검색 엔진도 네. 계속 구글이랑 네이버에서 네. 못하게 처음에는 막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밑에 투명한 글씨로 막 전인구 막 네. 넣잖아요. 옛날에 네. 그게 먹혔는데 이제 안 맞아요. 먹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창과 방패. 그럼 제목에 써야 되는 거예요? 제목에? 제목도 유효하고 근데 제목에만 들어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제 AI가 선호하는 데이터의 구조가 있어요. Q&A라든가 FAQ 아니면 리스트 아니면 1, 2, 3 그러니까 AI가 로지컬하게 딱 할 수 있는 구조로 데이터를 떠먹여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글을 쓸 때 그런 식 구조화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글이 여기 써 있어도 네. 여기 안 잡히면 소용이 없고 그 구조화되어 있는 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보시 중요하다. 보는 그 쉽게 생각하시면 카톡에서 뭐 URL 공유하시면 막 썸네일 이미지랑 제목이랑 이런 거 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페이지 들어가면 그 이미지 없을 때 있죠. 뭔지 아시겠죠? 알아, 있어요. 그러니까 봇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돼 있는 데이터들 위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요즘 너무 살기가 힘든 게 본업만 잘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뭐 무조건 뭐 사업을 해도 사업 뭐 요리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인스타도 해야 되고. 마케팅이 더 중요해졌죠. 그럼 너무 머리 아프거든요, 진짜. 오죽했으면 마케팅하는 회사가 제조업 회사를 인수해서 진짜요? 띄운 다음에 다시 재매각하기도 하고 네, 마케팅이 이제 정점이 올라가 버렸죠 이제는. 네. 이만큼 이 마케팅이라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AI에게 선택받는 마케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가 예전에 뭔가를 구매하거나 할 때 경로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뭐 지인 추천도 있지만 보통 인터넷 기반이면 검색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뭐 로봇 청소기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 하고 그 검색 결과에 뜨는 페이지들 하나씩 눌러보면서 들어가 보고 블로그 후기 들어가 보고 네.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바로 AI한테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로봇 청소기 얼마 맞아요. 이제 가격대별로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나는 100만 원 언더면 좋겠어. 그럼 100만 원 언더에서 물 청소 되길 원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에 한두 개를 추천해 주죠. 그러면 그냥 그 중에 사요. 거기에 그럼 걸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퍼널이 예전에는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 들어가서 비교 영상도 보고 했다면 이제는 그냥 왜냐면 여기서 유튜브 영상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유튜브 영상을 썸네일과 제목이 명확하게 하고 이 정보의 품질이 계속 좋은 걸 꾸준히 내면은 그들이 계속 저를 단골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인간 시청자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할 때 제안 드리는 거는 AI용
롱 유튜브를 하나 더 하셔라. 그거는 사람이 시청을 좀 덜 하더라도 하나하나 영상의 메시지를 진짜 담고 싶은 얘기를 담아라. 그러니까 AI가 어쨌든 지금 보는 거 영상을 재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스크립트 된 것만 읽거든요. 그쵸. 근데 스크립트 또 너무 길고 그러면 또 뭐가 핵심인지 얘가 파악이 어려우니까. 근데 확실히 그 악용되는 사례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이걸 알고만 있으면은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투자사한테 발표했을 때 너가 만드는 거 되게 위험한 거를 만드는 거다. 윤리성이 없으면 악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너 잘못하면 막 감옥 갈 수도 있다. 막 네. 진짜 저한테 무섭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일 말씀하시더라고요. 위키피디아에 뭐 한국의 나무위키겠죠? 네. 이런 곳에 올라온 페이지 내용 서로 수정하려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 수정을 신청을 한대요. 네. 심한 곳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한창일 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페이지를 하루에 300번씩 수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써 있는 게 인터넷이 생각하는 팩트가 돼버리니까 엄청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조작할 리스크도 있고 다 자기네 집단 아니 본인의 그 유리함을 위해서 다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구글이 왜 절대 악해지지 말자를 계속 그 핵심 그걸로 하는지를 약간은 공감하고 있어요. 시대 흐름 예전에도 AI 초기 등장 때는 윤리성 얘기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네. 오픈AI 처음 등장했을 때, 네, 챗GPT 때. 근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결국은 그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발전을 가지고 그냥 잘 활용하고 잘 하는 이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자. 네. 이제 윤리성은 되게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뭐 근데 그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제도가 해야 할 일인 거고 우선 나는 이걸 가지고 잘 발전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네. 그래서 또 책도 되게 빨리 쓴 거잖아요. 네. CEO 쪽에서는. 네, 그래서 저도 저도 모셨던 것도 그거고. 그래서 궁금한 거 대한민국에 좀 많은 사람들이 AI로 좀 돈을 좀 벌게 하고 싶어요. 이게 제 목적이에요. 1번. 그러면 이 GEO나 AIO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좀 그래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 똑같이 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AI가 잘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여러 곳에 이렇게 배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현재는 시장에 니즈가 있는 거고. 근데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는 효율화 함유하잖아요. 맞아요. 그 AI를 써서 이제 제품을 구입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이 특히 C레벨들이 비상이 걸려 있고 저희한테 연락 오는 분들 다 C레벨이에요. 대표님 아니면 대표님이 연락해봐 한 CMO나 이런 모두가 니즈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대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면 다 해야 되는 영역이죠. 근데 이거를 사실 당장 막 돈을 많이 써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꼭 업체 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직접 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직접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했고 저희는 이제 진짜 직접 하는 게 다 귀찮고 인건비 다 돈이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희는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 하나의 옵션으로서 이 책에도 넣고 국내 해외에 있는 옵션을 다 리스트업 했습니다. 전 진짜 AI 활용이 더 중요해진다고 느끼는 게 최근에 그 중국의 오픈클로 그게 나오면서 오히려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깔아주고 오히려 지워주는 그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I에 대체되지 않으려면 AI를 더 파고들고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돈 버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골드러시에는 예. 사불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맥락에서 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클로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가 돈 번다. 프리랜서 마켓에도 한국에도 오픈클로 설치 대행 15만 원 엄청 그래요? 떠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거 할 줄만 알았으면은 그 어플을 못 깔아서 15만 원 준다고요? 그게 되게 침투가 깊숙이 돼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약간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로 게임 설치하는 그 아. 조잡한 네네, 맞아요. 그 느낌이라 하다 보면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 있으면 그냥 돈 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팅값 잡는 거예요. 아. 대표님 어떻게 돈 내죠. 어떻게 안 될까요? 돈 내죠. 내서 내죠. 시간이 돈이니까 다. 그렇죠. 그렇죠. 음.